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수험생들이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수능을 준비하면 좋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호서고등학교 박세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수험생들이 많이 긴장하고 또 마무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걱정도 있을 텐데 남은 기간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네, 새로운 학습 내용을 추가해서 학습하기보다는 1년 동안 준비한 기본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반복을 좀 해가지고요. 5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실천 계획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최근 3개년 6월, 9월, 11월 본 수능 기출 문제를 실전처럼 2주 정도 연습을 한다고 한다면 수능 당일날 좋은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 또 어제 수능 전 마지막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진행이 됐는데 올해 6월, 9월 모의 평가 비교했을 때 좀 난이도는 어땠습니까? 예, 원점수 기준으로 1등급 예상 점수가 좀 필요한데요. 네. 국어 같은 경우는 6월, 9월 목평의 1등급 예상 컷 점수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비교적 쉽게 2점 정도 상승하는 걸로 봐서 나온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절대평가인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 비율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 9월, 10월을 비교해 보면 1등급 비율이 좀 낮아지는 걸로 봐서는 조금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탐, 과탐의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난이도 차이가 좀 있고 편차가 심하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평균 수준으로 나온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영어, 수학인 것 같습니다. 수학 가양 같은 경우는 1등급 예상 컷 점수가 6월, 9월, 10월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점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수학 나형 같은 경우는 9월 목평의 1등급 예상 컷 점수가 80점대 후반으로 형성이 됐는데 이번 10월 점수로는 70점대 중반입니다. 10여 점 점수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만큼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낀 걸로 예상이 되고요. 더군다나 수학 30문항 중에 15문항만 맞춰도 3등급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체감도가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10월에 실시된 전국 연합 학력평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주관을 했고요. 6월, 9월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거라 두 시험을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실전처럼 경험을 했다는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끝까지 마무리 학습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앞서 새롭게 공부하는 것보다 이 모의 평가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될까요? 예, 대학 수학능력 시험 출제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그해 실시된 6월, 9월 모의 평가입니다. 당연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 과목별 또는 단원별로 6월, 9월 출제된 문제를 좀 분석해 가지면 11월에 어느 정도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9월 목평 중에서 본인이 틀린 문제 또는 풀었지만 실수하는 문제, 모르는 문제 위주로 반드시 오답 노트를 만들고 아직 만들지 못한 수험생이 있다고 한다면 꼭 필요하고요. 이를 좀 반복하는 학습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위권과 중위권 등 점수대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상위권 학생의 경우는 그 과목별로 주어지는 킬러 문항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문항을 실수했을 경우 1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 과목별로 1등급을 받을 수 있게끔 완벽한 학습이 요구되고요. 중위권 수험생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된 내용으로 아마 전형을 지원을 했을 건데요. 이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시에서 합격을 하는데요. 그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합격을 하려면 최소한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아는 문항을 틀리는 실수를 하면 아마 어렵게 형성이 될 것 같아서 이 중위권 학생들도 자신 있는 과목 위주로 집중 학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또 제가 수능 봤을 때도 좀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뭐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춰서 생활을 해라 이런 거 많이 들었었거든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뭐 대부분 대학 수학능 시험 문제는 한 문제당 1분 30초에서 뭐 많게는 2분 30초가량 문제를 풀고
마킹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수능 당일날 좋은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이런 수능 기출 문제를 수능 일과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실전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걸 위해서는 기출 문제 중심으로 과목별로 해서 학교 일과 중에서 2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 수 있는 학습 계획이 필요합니다. 네. 또 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컨디션 관리 아니겠습니까? 네. 건강 관리에 특히나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좀 어떻게 관리 좀 하면 좋을까요? 당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험생의 건강이 최우선돼야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험생들이 보통 학교에서 8시간 이상씩 학업에 열중하는데요. 그렇죠. 몸이 좀 많이 긴장됩니다. 그래서 수험생 체조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쉬는 시간에 좀 반복해서 하다 보면 네. 긴장성을 풀 수 있게끔 네. 매 시간마다 쉬는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밤낮의 기온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분의 옷을 준비해서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물 섭취량을 좀 늘려서 감기 예방을 좀 할 수 있게끔 수험생 건강 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긴장하기 때문에 늦은 새벽까지 공부를 합니다. 저도 그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네. 학교 일과 오전 오후에 맞춰서 네. 실전 연습을 하는 학습 계획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 준비와 함께 또 현재 각 학교에서는 수시 전형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 면접 대비 전략 좀 조언해 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서류는 학교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초천서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서류 기반 확인인데요. 예. 적어도 수험생은 자기 자신의 학교 생활기록부의 내용, 자기가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용을 전부 숙지해서 현 당일 면접일에 임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학별로 제시된 그 제시문 기반 확인 면접,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네. 이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제시문 자체가 대학별로 편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교 홈페이지에 올 봄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입니다. 어.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시면 전년도, 작년도가 되겠죠. 네. 기출된 문제, 그리고 예시 답안, 출제 의도, 그다음에 채점 기준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실제로 연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면접에서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수험생들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할 때 본인의 모습을 좀 동영상으로 촬영을 좀 해가지고 네. 그 영상을 보면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을 좀 하시고 또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면접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11월 14일 목요일이 수능 실시가 되는 날입니다. 이때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험생분들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시고 끝까지 마무리 학습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서고등학교 박세근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